6.25 전쟁 중 마이클이라는 해병을 구한 천사 마이클. 1950년 한국 동란 중 부상당해 병원에 있는 동안 미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마이클이라는 한 젊은 해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터 멀디라는 군종 신부가 편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후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결론 내렸습니다. 1년 후 그는 샌디에이고의 해군 기지에서 약 5,000명의 해병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어머니, 나는 이 편지를 어머니 외에는 누구에게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머니도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말 들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부상당했지만 괜찮습니다. 의사는 내가 한 달 안에는 곧 일어나 걸어 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어머니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해병대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지요? 파병되었을 때도 기억나지요? 어머니가 매일 마이클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 기억하지요? 저는 어머니가 언제나 마이클 대천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이름도 그 이름에 따라 지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지요? 마이클, 아침의 마이클, 천국을 장식하는 신선한 화음. 그 나머지는 어머니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매일 말했습니다. 때로는 행진할 때 하고, 때로는 쉬고 있을 때 하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세부 정보를 가지고 전선을 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입김은 담배 연기 같았습니다. 나는 순찰대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한 해병이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본 어떤 해병보다도 컸습니다. 키는 193은 되었고 몸은 균형 잡힌 몸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에 있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은 천천히 걸어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퍼졌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나는 춥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여기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니. 나의 전우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부드럽게 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널 본 적이 없어. 군복 입은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대답했습니다. 난 마지막에 합류했어. 내 이름은 마이클이야. 그래? 나는 놀랐습니다. 나도 마이클이야. 알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아침의 마이클. 나는 너무나 놀라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내 이름과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를 알았을까? 그런 다음 나는 나 자신에게 웃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해 알고 있었구나. 내가 들을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때로
그들은 나를 성 마이클이라고 불렀었지.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는 몸이 건강해서 숨을 아주 가볍게 쉬어서인지 입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입김은 큰 구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다. 나는 우리 모든 주변에 공산군들이 있으므로 그것은 큰 놀라운 계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두꺼운 덩어리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냐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끈적끈적한 입자의 하얀 안개 속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마이클! 나는 갑작스러운 경각심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의 손이 내 팔에 닿는 것을 느꼈는데 그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강렬했습니다. 이것은 곧 멈출 것이다. 그의 예언은 옳았습니다. 몇 분 후 눈은 갑자기 온 것처럼 갑자기 멈추고 해가 빛났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을 찾으려고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폭설로 인해 그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르막길로 오를 때 나는 앞을 내다 보았습니다. 엄마,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7명이 있었습니다. 푹신한 바지와 재킷과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7명의 공산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7개의 소총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엎드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은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소총이 거의 하나처럼 발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총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자들이 그 거리에서 못 맞힐 리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었습니다. 총을 쏘려고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때로는 용감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는 뱀에 매료된 새와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뛰어올랐는데 그때 내가 맞았습니다. 가슴에 갑작스런 불길을 느꼈습니다. 나는 때때로 총을 맞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강한 팔이 나를 감싸는 듯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팔은 나를 눈의 베개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눈을 떠 보았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다지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태양을 바라보았을 수도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이클이 다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무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가 해를 바라보아 눈이 멀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보는 동안 그는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커졌고 그의 팔은 넓게 퍼졌으며 다시 눈이 내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의 주위에 천사의 날개 같은 빛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100만 개의 빛으로 번쩍이는 검. 그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원들이 와서 나를 발견했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통과 열이 잠시 멈추는 틈을 타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이클은 어디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디에 누가? 하고 물었습니다.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폭설이 우리를 덮치기 직전에 함께 걸었던 큰 해병 마이클. 하사관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누구와도 함께 걷지 않았어. 나는 항상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멀리 앞으로 나갔다네. 내가 자네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폭설 속에서 잃어버렸어. 그는 나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냐고요? 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반쯤 화가 나 물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해병과 나는 단지 하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또 다른 마이클은 없다. 마이클은 자네 혼자뿐이야.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지?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지만 자네의 소총에서는 총알이 발사된 적이 없어. 그리고 저기 언덕 너머에 7구의 시체가 있고 그들은 총을 맞은 흔적이 없다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놀라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7명 공산군 모두 검에 맞아 죽었어. 그것이 제가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해를 보아서일 수도 있고 추위나 고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이클이.